최근 중국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한 것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자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LS 산전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변전소 구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최근 채권금리 급등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지난주 국내 채권을 7,167억 원어치 사들이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와 비강남권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화요일 센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이 기준금리를 2달 만에 0.25%포인트 추가 인하한 것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나 통화 완화 정책을 앞다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일 뒤에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추가 인하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한희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 각국의 통화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낮출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일 뒤인 오는 15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합니다. 한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1% 시대를 연 바 있습니다. 재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10일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 27개국에서 확장적 통화 정책을 내놓는 추세인데다 엔저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을 이유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실질금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통위가 현 수준인 1.75%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소비자 심리도 좀 나아졌고 주택시장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1사분기 GDP가 0.8%가 그만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우리 경제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처럼 현 경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최근 2분기 성장률에 대해 1%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밝힌 만큼 당장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경기 흐름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잇따른 경기 부양책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한 것도 부담입니다. 동결이냐 인하냐를 두고 시장은 금리 동결에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 등 추가 부양에 나서고 있는 것은 분명 한국 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금통위의 금리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생산과 소비, 건설 투자 등 실물 지표가 월별 등락을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엔화 약세와 세계 경제 회복세 지연과 같은 대외 불안 요인이 있지만 저유가와 주택 등 자산시장 회복이 점차 소비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6% 증가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5% 늘었습니다. LS 산전이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변전소 구축 사업을 따냈습니다. LS 산전의 해외 수주 프로젝트 중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정창신 기자가 소개합니다.
LS 산전은 오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의 전력 인프라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1억 4,700만 달러, 한화 1,604억 원 규모의 가스절연 개폐장치 변전소 구축 프로젝트입니다. LS 산전이 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 가운데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LS 산전은 지난 10일 한화건설이 추진하는 비스마야 뉴시티 프로젝트의 GIS 변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IS, 가스절연 개폐장치는 변전소 등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보호 설비로 과도한 전류를 신속히 차단해 전력 계통을 보호합니다. 비스마야 뉴시티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약 10km 떨어진 비스마야에 여의도 면적의 6배 크기인 1,830헥타르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가 발주한 이 사업은 사업비만 약 11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 도시가 완공되면 약 6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LS 산전은 비스마야 뉴시티의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게 될 GIS 변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비스마야 지역 전력 공급을 담당할 132kV 변전소 2곳과 132kV 중계 변전소 6곳 등 GIS 변전소를 일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라크 비스마야 프로젝트에 저희 LS 산전 전력 인프라 솔루션이 더해져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S 산전은 그동안 지멘스와 ABB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해온 이라크 시장에 진출해 지난 2011년 첫 사업을 수주한 이후 변전소와 스마트 그리드 등 전력 인프라 사업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라크에서의 누적 수주액은 5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LS 산전이 역대 최대 규모의 이라크 변전소 구축 사업을 따냈습니다. LS 산전은 이를 발판으로 중동 전역에서 전력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채권 금리가 급등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채권을 오히려 사들이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주 국내 채권 시장에서 원화 채권을 7,167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말 2% 넘게 반등한 것이 원화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0년 만기 국고채를 6,418억 원 순매수하는 등 장기물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을 4조 6,75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채권 순투자액은 지난 3월 만기 상환액의 증가로 1조 4천억 원에서 지난달 1,000억 원으로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와 비강남권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가 지난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공급한 서울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는 3.3제곱미터당 평균 3,471만 원, 비강남권은 1,745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 3구가 비강남권 평균보다 2배 높은 셈입니다. 강남 3구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서초구가 3,569만 원, 강남구 3,230만 원, 송파구 2,376만 원 순이었습니다. 비강남권에서는 용산구가 2,975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 2,246만 원, 동작구 2,075만 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가 3.3제곱미터당 4,046만 원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는 3.3제곱미터당 3,453만 원으로 두 번째로 분양가가 높았습니다. 반면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가장 저렴한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성북구 도남동 기름역 금호 어울림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 파크뷰자이 1단지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각각 1,540만 원 선이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박스피 장세로 고난의 행군을 하던 증권사들이 모처럼 호실적에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현대증권과 메리츠종금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4개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모두 4,478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1,625억 원의 2.7배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4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의 72% 수준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증권사들의 이익 전망치도 높게 형성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실적과 맞먹는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이번 1분기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을 핵심 자회사로 둔 한국금융지주도 올해 1분기에 1,0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증권사들의 수익 개선은 주식 거래와 채권 운용 수익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외 주식은 그동안 거래가 어려웠는데요. 장외 시장인 KOTC가 활성화되면서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외 시장 이부격인 장외주 호가 게시판 KOTC BB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장외 시장인 KOT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장외 주식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출범 9개월째를 맞은 KOTC 시장이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외 시장 누적 거래량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개장한 지 9개월 만에 거래액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인데요. 이는 하루 평균 11억 5천만 원꼴로 거래가 이뤄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7일 개설된 장외주 호가 게시판인 KOTC BB 거래 종목도 급증세인데요. 개설 당시 75개였던 종목 수는 지난 8일 180개로 2.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게시판은 KOTC의 이부격으로 주식 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매수 매도자가 자유롭게 호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출범 9개월 만에 KOTC 시장의 누적 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이 된 것은 굉장한 관심인데요.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IOP를 할 때 공모주를 가지고 있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제일모직이나 삼성 SGS 때 잘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장외 시장을 이용을 하면 제주항공이나 미래에셋생명 등과 같이 IPO를 앞둔 기업에 미리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IPO 때 공모주를 확보를 하려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지만 장외주를 매입하면 이런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에 삼성증권은 카카오 임직원의 우리 사주 25만 주를 신탁 상품으로 구조화해서 PB센터에서 판매를 했는데요. 이때는 장외 거래에서만 거래되던 카카오증권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을 한 뒤에 당시 PB 고객들은 적지 않은 차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외 시장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장외 시장 앞으로 종목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달에 쌍용건설이나 풍림산업, 삼보 ENC 등 10여 개사가 KOTC에 등록될 예정이어서 전망이 밝습니다. 또 금융투자협회는 KOTC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출 신고서 면제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KOTC에서 특정 기업 주식을 매매를 하면 해당 기업은 매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낮은 데다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경우 이런 규제가 아예 없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장외 시장 생소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장외 시장 거래도 역시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식시장과는 달리 매수, 매도자 간 가격이 맞지 않으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가 일치해야지만 매매가 체결되는 것입니다. 거래 시간은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러나 동시 호가나 시간 외 매매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 장외시장은 코스피, 코스닥과 세금 체계가 다르다면서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세금 체계가 다르다는 점이 장외시장 투자자들의 불만인데요.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반면에 장외시장에서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특히 원천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서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세율은 중소기업이 11%, 대기업이 22%입니다. 단 벤처기업 주식일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한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도 매도가액의 0.5%로 기존 시장의 세율인 0.3%에 비해 높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장외시장의 경우에는 비상장 종목들이 거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직접 금감원 전자공시를 들여다보면서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또 예탁결제원 증권 정보포털을 통해서 주식 일정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이보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신업계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유무선 결합상품 규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사들이 세미나에 학자들을 내세워 대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어제 이동통신시장 정책적 방향의 세미나를 연 데 이어 오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규제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서울대 경쟁법센터는 세미나에서 SK텔레콤의 결합상품에 대해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결합상품 규제가 시기상조라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간 학술단체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자 이들 학술단체가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사들의 경제적 지원이 이번 세미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경쟁법센터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 통사 후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연구를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적이 오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구성원 간 비전 공유가 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 국제경영원은 지난 1월에서 2월 전국 만개 기업 인사 담당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직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 전달은 충분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년 대비 실적이 오른 기업 중 33.2%가 높은 편 또는 매우 높았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 실적이 하락한 기업은 5.7%만이 조직의 미래가 조직원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서장이 직원과 소통하고자 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실적이 오른 기업의 경우 부서장의 노력에 높은 점수를 매긴 응답 비율이 39.9%였으나 실적 하락 기업은 15.9%에 불과했습니다. 롯데그룹이 2,200억 원을 투자해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통합식품연구소를 확장 건립 필요하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데이터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KT의 데이터 선택 요금제가 출시 나흘 만에 10만 명가량의 가입자를 모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2롯데월드가 140여일간 문을 닫았던 수족관과 영화관을 공식 재개장했습니다. LG전자가 G시리즈 스마트폰 번들 이어폰의 음질과 디자인을 강화시킨 쿼드비트 3를 출시했습니다. 국내 가구 1위 업체인 한샘의 성장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구업계의 삼성전자로 불릴 정도입니다. 경기 불황에도 지난 2011년 매출 7,093억 원에서
2014년 1조 3,250억 원으로 단 4년 만에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 가파른 성장의 비결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샘이 최근 역대 사상 최대의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난 3,692억 원, 영업이익은 24% 증가한 2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매출 1,400억 원으로 월별 최고치입니다. 2013년 매출 1조 69억 원을 달성해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매출 1조 클럽에 가입한 한샘의 기세는 문자 그대로 파죽지세입니다. 최근에는 인테리어와 부엌가구, 건설사 납품 등 전 사업 부문이 고루 성장해 2년 연속 30% 안팎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에 힘입어 한샘 주가는 2011년 2만 원대에서 지난해 10만 원을 돌파한 뒤 최근 5년 만에 10배인 2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샘 목표 주가를 23만 원으로 제시하는 등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샘의 비약적인 성장 비결은 무엇일까요? 가구업계는 공격 경영과 규모의 경제 전략이 주요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한샘의 경영 목표는 30% 플러스 알파입니다. 30% 신장을 했다면 기본을 한 것이고 그 이상을 해야 잘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유통망 대폭 강화는 이 같은 한샘 특유의 공격 경영 산물입니다. 한샘은 대형 유통 매장인 플래그숍은 2009년 4개에서 올해 7개로 늘어납니다. 인테리어 대리점은 2013년 17개에서 35개, 지역 인테리어 사업자와 제휴한 인테리어 키친은 2,000개에서 2,500개로 늘렸습니다. 비약적인 매출 성장으로 한때 품질 관리와 애프터 서비스 등의 적신호가 켜지기도 했습니다. 폭증하는 주문에 기존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샘은 서비스 조직인 CS센터를 CEO 직속으로 두고 회장이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이익률은 규모의 경제 전략 덕입니다. 한샘은 보유 물량이 많고 품질을 장담할 수 있는 대규모 판매업체들과 계약하는 데 주력해 원가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이에 더해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제조 원가를 절감시켰습니다. 그 결과 2013년과 2014년 2년 누적 약 18%의 원가 절감을 이뤘습니다. 전문 경영인인 최양하 회장은 한샘에 괄목할 만한 초고속 성장을 이뤄낸 주역입니다. 최 회장은 1979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6년간 다니던 대우중공업을 그만두고 매출 36억 원대 싱크대 회사였던 한샘의 과장으로 입사했습니다. 1994년 45세 한샘의 대표이사를 맡은 최 회장은 올해로 22년째 한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97년 외환위기를 넘기고 난 뒤 가구가 아닌 공간을 판다는 개념을 창안해 한샘을 인테리어 유통회사로 탈바꿈시켜 불과 5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익성이 낮은 건설사 특판 매출 비중을 줄이고 B2C 유통 비중을 키우는 데 주력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홀로 성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샘은 1970년 창업주인 조창걸 명예회장이 서울대 건축공학과 동창인 김영철 점퍼시스 회장과 함께 창업한 회사입니다. 조 명예회장은 최근 사재 4,600억 원을 한샘드뷰 연구재단에 출연하기로 해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의 고급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한국판 브루킹스 연구소를 만들겠다는 조 명예회장의 의지입니다. 한샘은 10년 내 10조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15% 안팎인 국내 시장 점유율을 30에서 40%까지 높이고 건자재와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오늘 아침 대부분 그쳤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은 퇴근길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의 푸른 하늘이 빛나겠고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는 구름만 조금 끼어 있는데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방은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햇볕이 가득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은 24도로 예상되고 광주 27도, 대구 30도 등으로 한낮에 다소 덥겠습니다. 한편 어제 오늘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서해 중부와 동해,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낮까지 바람이 매우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게 나타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14도, 춘천 11도, 한낮에 서울 24도, 춘천과 대전 2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맑겠고요. 한낮에 속초와 강릉 28도, 울진 30도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27도, 대구 30도로 예상되고 아침과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 먼바다와 제주도 전해상,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노을의 간접 영향으로 현재 서울과 강원 지역 등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는 소식 방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강풍주의보는 밤 늦게야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건물 안에 계신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게끔 하셔야겠습니다. 퇴근길 안전운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